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스텀즈라는 중개 파트너스 있죠. 중개 법인의 대표를 하고 있고, 현재 대학교에서는 부동산 도시계획 쪽 강의를 하고 있는 고상철입니다. 구체적인 일은 제가 강의해온 시간 한 24년 됐고요. 좀 이른 나이에 도시 공부를 하다가 아르바이트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부동산 쪽 강의를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법률적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과목을 민법을 강의하다가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걸로 전환을 하면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았고 건축이라는 것도 되게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해서 내가 디벨로퍼가 좀 돼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공법 쪽 강의를 계속하면서 실무를 병행해 오다 보니까 토지 쪽에 대해서 땅 사고 팔고를 되게 많이 봤어요. 내가 땅을 사서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도 되게 고민도 많이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시중에서는 디벨로퍼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토지 투자 개발 강의하고 있고 대학교에서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도시계획하고 뉴타운 재정비, 재생사업 관련된 것들 강의하고 있고요. 매경에서는 이제 경매 쪽, 토지 경매 쪽 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규제가 상당히 그쪽으로 많아졌어요.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주택 투기를 규제하는 법률이 많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다주택자라든지 부유층에서 주택을 하나를 처분해야지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택이 또 그게 고가 주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여유 자금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주식으로도 좀 많이 갔다가 코인으로도 많이 갔다가요. 최근에 코인이나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뭔가를 돌파구를 쳤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사람들이 다시 눈을 돌렸는데 그게 이제 주택수에 안 잡히게끔 하는 상가나 뭐 예를 들어서 지산 아니면 토지 쪽으로 많이 몰렸는데 최근에 제가 강의를 되게 많이 섭외를 많이 받는 쪽이 늘었다라는 건 확실하게 피부로 와닿는 게 사람들이 토지 쪽 관심이 많아졌구나.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는 토지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약간 지방 쪽 토지도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토지 경매 강의할 때 정규 과정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보통 한 20명, 30명이었는데 지금 거의 50명, 100명을 꽉 차는 거 보면 관심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소액으로 충분히 투자 가능하고요. 처음에 내가 1억이 있어야 뭐 2억이 있어야 이런 거 아닙니다. 토지는 생긴 모양대로 다 다르고 금액도 다 다르고 뭐 1,000억짜리 토지도 있고 100만 원짜리 토지도 있고 심지어 10만 원짜리 토지도 많은데 과연 그 토지가 가치가 있냐? 지금 현재는 10만 원짜리 땅이지만 미래 가치가 10년 뒤에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1000만 원이 되면 수익률은 뭐 100%, 1000%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강의를 시중에 좀 많이 강의했었어요. 참고해서 나중에 뭐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 후보 투자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토지를 내가 매입을 했을 때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대한민국 거의 뭐 3천만 개 넘는 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마다 규제되어 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어떤 거는 땅값이 비싸고 어떤 거는 땅값이 싼데 왜 싸냐? 비싸고 싸냐는 권리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법적 사항이다 보니까 해당 토지에는 4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똑같은 면적의 땅이지만 아예 건축이 불가능한 땅도 있고 가능하긴 가능한데 주택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공법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공법이 한 350개가 넘는데 그걸 여러분이 다 그걸 공부를 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 8주에서 한 12주 과정되는 어떤 투지 관련된 강의를 들으시면 기본적으로 아주 내가 이걸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땅이 있으면 그래도 1번이 제일 좋고 4번이 두 번째로 좋고 이런 판단하는 거 정도는 한 12주 안에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될 수 있어요. 왜?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알아야 될 기초적인 것만 알아도 토지 투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획부동산이 두 종류가 있어요. 좋은 기획부동산, 아주 안 좋은 기획부동산 따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무조건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토지를 좀 저렴하게 매수를 해서 이 토지가 좀 큰 땅이잖아요. 큰 땅이다 보니까 이제 분할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분할하는 형태가 개발할 수도 없는 상태로 분할을 해서 쪽에서 아주 싼 거를
높은 금액으로 팔아버렸던 부동산이 있었고요. 임야를 매입을 했는데 개발을 해서 도로도 놔주고 개발할 수 있게끔 구획을 다 정리를 해서 파는 기획부동산도 있어요. 물론 그들도 싸게 사서 개발행위라는 거를 도입해가지고 땅의 가치를 높인 상태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간 비용, 그 비용의 플러스 알파를 그들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청렴결백하게 개발을 하는 기획부동산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획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토지가 지분으로 거래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지분이 아니라 분할이 정확하게 된다라는 전제하에 소유권이 나한테 온전하게 올 수 있는 땅이고 도로에 정확하게 붙어 있어서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고 그러면 그 금액대가 시세의 싸게보다는 시세로만 살 수 있다면 땅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많이 너무 높게 샀을 때 올라가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의 땅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데 그거는 옛날 말이고요. 그건 옛날에 묻지마 투자할 때고 지금같이 정보가 빅데이터로 많이 공개된 시점에서는요. 전혀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세의 땅을 사서 제대로 사서 이용할 수 있게끔 갖고 있는 땅을 가지고 주변 환경이 점점 좋아지면 토지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에 결론은 뭐 지분으로 된 거 사지 말자, 개발이 가능한 땅 사자, 정확하게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걸 사자, 시세에 내가 살 수 있으면 매입해도 괜찮다. 요거를 꼭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발 과정을 하는 거는 디벨로퍼 과정이라고 그래서 건국대학교에서는 미지원이라는 우리 별도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 과정하고 디벨로퍼 과정은 제가 지도 교수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 시중에서는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제 이름 걸고 고상철의 나홀로 디벨로퍼에서 개발 과정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전 이제 농막 쪽 개발도 요즘 이제 관심이 있어서 땅은 제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그 땅을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게끔 해놓고 인허가 받을 수 있게 해놓고 농막이라든지 가설 건축물 같은 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있죠. 또는 캠핑을 하는데 뭐 내가 땅이 없어서 주차도 하면서 거기서 캠핑도 하고 싶다. 그런 땅 부지 관련된 거 개발 과정을 좀 이제 진행을 하려고 사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나중에 고상철이라고 치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개발 과정들 또는 이제 농막 관련된 과정들이 아마 나올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 성공 사례랑 실패 사례 중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실패 사례를 되게 좋아해요. 성공 사례는 연이가 된 거 아니야. 현실적인 거 얘기해줘 막 이러는데 솔직히 이제 땅은 실패라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 실패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비교를 해봤을 때는 실패한 건데 시간이 10년이 지나니까 실패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참 땅에 빠졌을 때 그때 예전에는 이제 제가 재건축 쪽에 분양권이랑 관심이 있어서 그쪽을 많이 했었는데 토지로 전환하고 나서 그때 평택하고 파주하고 막 고민을 했었어요. 평택을 그때 당시에 갔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통일주의자였어요. 조만간 통일이 되면 파주 쪽이 근거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2006년, 7년, 8년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평택을 안 하고 파주를 선택했어요. 솔직히 같은 금액인데 금액대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제 돈이 2억 정도는 들어갔으니까 그때 당시에 비해서 평택이 아마 지금 갖고 있었으면 한 20억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15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근데 파주도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닌데 20억 토지보다는 싸죠. 그래도 한 10억대는 넘는데 그래도 한 5배 정도는 올랐어요. 근데 평택을 했었을 때는 아마 10배는 올라지 않았을까. 근데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제가 선택을 조금 부자연스럽게 나는 파주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근거 없이 그냥 내가 공부했던 거는 둘 다 괜찮은데 파주가 또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설마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가겠어? 막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항상 발표가 나면 늦게 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패하고 뭐 성공이냐를 따진다면 경중을 두자면 실패한 건데 여기 지방의 저 구석에 있는 땅이었다면 지금도 그 같은 금액일 수 있어도 수도권 인근에서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주변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따라서 시세도 같이 올라요.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토지 투자 유망 지역을 여기서 알려주면 또 유튜브에서 뭐 누가 얘기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막 이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경매 관련된 사이트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저기 좀 유명하신 분하고 만나서 얘기했더니 댓글에 막 그래서 지금 어때요? 어때요? 하면서 또 중개사무소에서 약간 전화가 많이 왔대요. 그래서 매물 나왔던 것도 집어넣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까지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팬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께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했던 지역인데 일단 최근에 저는 안성을 많이 보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안성 토지를 동료들하고 재미삼아 좀 샀어요. 샀는데 거기다 이제 농막 같은 거 갖다 놓고 수익 사업을 하려는 건 아니고 농막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내가 여유 있을 때 가서 좀 쉬고 오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와서 1박 2일 정도 체험할 수 있게끔 토지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현재 들어간 금액이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갔는데 이걸 갖다 놓고 나서 지금 현재 거래되는 시세가 지금 한 2억 5천에 3억이다. 그럼 이런 땅들을 내가 3개 정도 사놓으면 매년 한 개씩의 수익이 나오는 게 한 1억 정도가 나오면 1년에 3개만 해도 우리가 적정하게 괜찮은 지역에 타이밍 좋을 때 들어서 사면 수익이 나온다.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안성에다가 일단은 안성 맞춤 IC 근처거든요. 보계면 쪽인데 그쪽에 현재 매물이 많이 없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한 지가 벌써 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알 사람들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쪽 지역이 좀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조치원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세종시하고 서울하고 중간 지점에서 세종시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를 직접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이면 조치원 쪽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들이 있어요. 도로에 붙어 있는 뭐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인데 한 200평에서 300평 정도 되는 땅들이면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좀 약간 장기간 한 5, 6년에서 7년 정도 묵는다면 저는 현재 제일 많이 보는 곳이 안성하고 조치원. 하나 더 얘기한다 그러면 하남시는 너무 비싸서 하남시하고 서울 사이에 있는 부분에 가끔 다 경매로 나오는 개발 제한 구역 땅들이 있어요. 그건 좀 장기간 묶어 놓을 거. 강북 쪽으로 간다 그러면 연천도 나쁘진 않습니다. 연천은 아직까지는 금액대가 좀 저렴한 편이라서 저는 통일을 염두에 두고서 파주 쪽을 봤지만 연천은 통일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대가 수도권 지역 내에서 아직까지는 좀 저렴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좀 봐두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 검색 사이트가 워낙 많아요. 워낙 많은데 검색 사이트가 제가 제 카페를 보여드리면 네이버에 가시면 제 이름을 치시면은 이게 앱 버전은 안 나오고요. PC 버전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보신다 그러면 맨 밑으로 계속 가시면 PC 버전 보기라고 나올 거예요. PC 버전이라고 하는 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 카페가 나오는데 제가 필요한 사이트 있죠. 정보 검색하는 사이트들을 여기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하나씩 눌러보시면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보는 거, 현재 토지에다 건축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현재 행정계획상 산업단지가 어딘지, 아파트 가격은 현재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공매, 경매 사이트, 또 내가 필요할 때마다 봐야 될 어떤 사이트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안 하셔도 돼요. 뭐 회원가입을 유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제가 편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바로 들어가도 되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 밑으로 내려가서 PC 버전 보기를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점으로 된 게 3개가 스마트폰에 있을 거예요. 누르시면 홈 화면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홈 화면 추가를 딱 눌러 놓으시면 바탕화면에 깔리면 항상 그것만 누르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 투자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토지 전문가들 많아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저보다도 훌륭하신 분도 되게 많고 저보다 더 많은 거 알고 계신 분도 많지만 저는 처음에 토지를 저 혼자서 아무것도 모를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아파트 투자보다 토지 투자가 더 쉽다라는 거를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토지 투자는 공부를 안 하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조언이 아니라 이거는 협박이에요. 여러분이 땅 사실 때 하나도 공부 안 하는 상태에서 그 땅을 샀다. 이거는 본인 책임인 겁니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토지를 보는 안목 조금만 내가 여유 있게끔 시간을 내서 공부를 좀 한 다음에 토지를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상가보다 훨씬 더 쉬운 분야가 토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중간에 뭐 궁금한 게 있다거나 또는 정말 이게 급한 건데 좀 약간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뭐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면 컨설팅료가 되게 비싸요. 저도 물론 개인 컨설팅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과정 강의를 하기 때문에 과정 강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시면 답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인터넷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뭐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얼굴도 모르는데 답변을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뭐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렇게끔 특별히 막 해줄 수는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 말고도 대한민국에 유명하신 분들 많으니까 꼭 땅 사기 전에 조언을 듣든 내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든 그 땅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해보시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귀가 흔들려가지고 누가 샀다더라. 거기에 뭐가 나온다더라. 거기 도로가 개통된다더라. 그런 거 갖고 소문을 듣고 사시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실패라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애물단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토지를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토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정도의 능력만 갖추시고 비싼지 싼지 시세인지 저는 시세에만 맞게 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고 나서 내가 그걸 뭐 할 건지에 대한 목적을 반드시 정하고 사시면 토지 투자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만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후야에서 또 어떤 강의를 하게 된다면 그때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